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일에 큰 작업을 하는데 어찌 뭐 정치인 허락 없이, 거물 정치인 허락 없이 이런 프로젝트를 감히 진행할 수 있겠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앞에서 법정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 이 멘트가 우리의 프레임 구성하는데, 우리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아주 적절한 구호가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은 피해자다. 이 권력과 삼성이라는 또 한 명이 등장했잖아요. 완전히 손석기도 완전히 갈아 마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 권력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손석기 JTBC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도 내에 지금 참 이재명이 지금 후분양제까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술주제 CCTV, 또 다시 말하면 이재명을 좀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 세력들을 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죽이기 이렇게밖에 한 문장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정치에 약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죽인다. 물론 이재명을 지금 악마로 모사해가지고 이재명을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여론을 좀 형성하려고 언론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프레임을 이재명 죽이기라는 이 프레임, 이재명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이재명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 이것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한번 의구심을 갖고 보게 돼요. 도대체 누가 죽이는지, 왜 죽이는지 조금이라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을 앞으로는 좀 더 공고히 해서 사람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를 할 건데요. 지금만 총동원됐죠. 이제 막판에 이르니까 언론들이 또 형 정신병 관련해서 뭐 형님, 부인님 박인복 씨까지 동원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화까지 아마 언론이나 정치 권력,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아마 다음 주 월화가 하이라이트가 총 물량 공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쯤에 이번 주 주말은 그래서 우리들의 그 참여 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40%로 떨어지고 있는데, 분석을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뭐 남북 평화는 뭐 잘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경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와의 갈등 문제가 주요 변수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그 지지율에 많이 집착한다고 하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는 그 밑에 그 실무자들이라든가 이들이 지지율 높이는 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잘하면 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착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돼. 그럼 다 해결돼. 지지율 90% 금방 달성할 수 있어.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오늘 나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화해를 통해서 긴장 완화를 통해서 쓸데없는 이런 기회비용들, 남북이 긴장하게 되면 쓸데없는 긴장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도 그러잖아요. 뭐 장애인 일자리 참여 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공익 일자리 마켓 통해서 경기 일자리 창출을 4개년 계획을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장기 프로젝트예요. 이재명 도지사의 임기 기간을 통해서. 참, 그다음에 뭐 군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지역 농산 공급 시스템을 갖추겠다. 다시 말하면 농업, 뭐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전방위적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군에 납품하고 있는 것을 친환경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도 이런 기존의 그 타당에 젖은 그 후진국형 농업에서 고급 농업 형태로 진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정책도 추구하면서 이재명과 협업을 통해서 서로 돕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수도권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뭐 남한 1호의 평양냉면집을 뭐 상징적으로 한다잖아요. 남북 평화에도 좋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들, 물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도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도 지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그 실망감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정책들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일자리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같이 하면 경기도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다고 통계 잡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잘하고 있는 거야. 서로 이렇게 해보면 되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탈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지율은 다시 급반등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이 멍청한 문재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문재인, 남북 화해라든가 긴장 완화에 그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문재인.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멍청이가 됐냐 이 말이야. 갑자기 멍청해진 것 같아. 아니면 밑에 그 수족두는 그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인해 장막을 쳐가지고 문재인의 코와 귀와 입구력을 막아버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지를 올리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우리는 마지막 검찰의 기소처분 마지막 전 시위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검찰은 더 통쾌할 수도 있고 더 자기 신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국민적인 여론과 관심을 이렇게 모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이고 촛불 국민들은 하나의 그 조직화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검찰청에 가서 시위를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더 이상 김혜경 여사라든가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그 수사 받는 거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파란색 옷을 입고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왔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한다고 그런 글도 많이 남겼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지 마라. 그건 이재명 도지사의 속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힐난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나 그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울분과 분노에 차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나 그 정치인이고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겉으로 욕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극도의 분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바들, 그 똥파리 새끼들, 그 정신병자 같은 이 정신질환자들한테 극도의 분노를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해킹이라든가 여러가지 치밀한 조작을 통해서 이걸 핵체하고 있는 경기도 옛날 성남 부시장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신병원 맞다. 한나라당이잖아요. 전부 다. 이 조직화된 이 음해 공작들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죠.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 우리는 원팀이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엄청난 혀를 깨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 속마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이 똘마니들과 똥파리 새끼들과 적폐 세력들과 이해 세력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이 프레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밟아줘야 돼요. 무엇이 당신이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해줘야 돼요. 당신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입쳐닫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무능이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무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지적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우리가 뭐 현수막으로 플랜카드로 문재인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뭐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기소가 되고 사법 판단의 전국에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전해철, 그리고 김경수 이런 문바들, 그 다음에 뭐 하태경이도 마찬가지고 다 끄집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소가 돼서 본격적인 사법 판단 전국에 들어서면 우리는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본격 사법 판단 전국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뭐 출당시켜라. 뭐 당대표도 그랬잖아요. 기소가 되면 그때 뭐 출당된다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절대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똥파리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또 많지도 않는 숫자들이 모여서 문재인, 이재명 뭐 출당을 해라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사법 판단 전국에 들어서면 우리 촛불 시민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김경수를 출당하라. 킹크랩의 프로그램 제작 지시자 의혹, 선거 문화 흐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김경수를 출당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쪽수와 위력으로 이것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똥파리 새끼들을.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참여 장소는 여기도 당사가 돼가지고 저는 분란을 유도해야지만 이 게임은 이길 수가 있다. 똥파리들과의 싸움에서 거칠게 몸싸움은 아니더라도 거친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민주당 내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 엄청난 분쟁이 있다. 이것을 문재인이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당 대표도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를 출당을 시키려면 김경수도 반드시 출당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연골고리를 우리는 계속 정치권이나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그 당직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 게임은. 자, 그래서 기소가 된 이후에 우리의 집회 장소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이 가장 적합하고, 거기서 지금 이재명 주말마다 우리는 지금 검찰청에서 지금 시위라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을 어떻게 해달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이 모여서 연병질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사법 판단 전국에 들어서면 우리가 집회 장소를 거기로 해가지고 쪽수로도 압도하고 구호로도 압도해가지고 정치적 선명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반드시 문재인을 끌고 들어오고 김경수를 끌고 와서 전해철도 저는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끌고 와가지고 도대체 이재명을 괴롭히고 이재명을 탄압하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삼성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거기는 민주당 당사 앞에 있기 때문에 방송사도 주변에 많거든요. 카메라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어. 거기에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적 싸움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성된 언론의 우위, 여론의 우위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문재인의 주둥아리, 문재인의 입을 열 수가 있다. 지금 문재인은 정치적 문제, 국내 현안에 대해서 극구 회피하잖아요. 기껏해야 그 청와대 비서실 모나미 펜으로 서명이나 하게끔 하는 이 미친놈은 음주운전 처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자체를 욕먹이고 있잖아요. 기강회의.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그만두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착한 분 맞아요. 그분은 운동군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학자일 뿐이야. 선한 사람이야.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니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 혼란의 원인,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연결고리, 이재명을 탄압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인간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해. 물론 행정부 집정 수반이기도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이기도 하거든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이딴 개소리를 저는 제일 싫어하는데 한마디면 돼. 전해철 똘만이잖아. 문재인의 똘만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어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지금 여는 게 입을 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때 가서 너무 늦게 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입을 열어야 돼. 그래서 사법부 판단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발언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도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까지 간다. 문재인은 왜 이런 자살 행위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오고 뭐 하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의 이슈가 이제 될 수는 있겠죠. 지지율의 상승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약발이 진정성에 기반할 때 효과가 있어. 남북 화해협력 이런 것도. 다행히 초창기에 촛불종국이 들어서면서 그나마 잘 임명한 지검장인가요? 초창기 그 촛불 시민들의 그 영혼이 담겨 있을 때 그나마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나마 안 잘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1년 넘게 지나면서 오히려 변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지검장은 초창기에 그나마 개혁 의지가 있을 때 임명한 사람이 1년 반 동안 그 사람 깡다구나 성향 때문에 살아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문재인만 변질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자체는 변질되진 않았을 거야. 그러나 눈과 코와 귀를 막는 인해 장막 이것을 파가야 되고 통찰하는 것은 문재인의 능력과 관계있다는 것이지. 자,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의 마지막 전쟁인데요. 자, 전쟁인데요. 전쟁이 가속화될수록 전쟁은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의 서막은 바로 이번 주 검찰 기소 전 마지막 우리 촛불 시민들의 집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